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의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대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과연 이 의학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극적인 생존의 역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의학의 역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거대한 충돌,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했던 정말 치열한 생존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이 거대한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의학이 얼마나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려면 무려 2000년도 더 전인 지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권의 책, 이게 바로 동아시아 의학을 2000년 동안 떠받쳐온 세 개의 기둥입니다. 이론, 약물, 그리고 실제 임상까지. 이 세 가지가 딱 틀을 잡으면서 앞으로 수천 년을 이어갈 거대한 의학 전통의 뼈대를 세운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통이 그냥 오래된 책 속에 박제된 지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더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온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은 학문이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나라 때는 세계 최초로 국가가 약재를 정리한 약전을 만들고, 송나라 시대에는 글쎄 세계 최초의 법의학 교과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해 왔는데 바로 그때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전자가 등장합니다. 그 도전자가 뭐였을까요? 바로 서양 의학입니다. 19세기 후반 이 새로운 의학이 동아시아에 들어오면서 정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지적 그리고 문화적 대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충돌이었냐면요.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한쪽은 몸에 보이지 않는 기능과 전체적인 균형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쪽은 몸을 열어서 직접 눈으로 본 구조와 세균 같은 명확한 원인을 이야기하니까요. 이건 거의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것과 같았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것도 지키면서 서양의학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자, 이렇게 절충안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이건 앞으로 닥쳐올 훨씬 더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이 의학이 정말 말 그대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뻔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억해주세요. 1929년, 이 숫자가 바로 전통의학의 운명을 바꿔놓은 가장 결정적인 해입니다.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통의학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법안, 바로 폐의안이 제안된 겁니다. 이 하나의 안 때문에 당시 의학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갈래로 완전히 쪼개져 버렸어요. 전통의학의 미래를 두고 서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배우고 온 여운수 같은 인물들이 이 폐지론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이들의 주장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음양오행? 기? 경맥? 그거 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미신 아니냐. 이건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일 뿐이다. 이렇게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은 거죠. 모두가 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았을 때 운철초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판을 뒤집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잠깐만요. 전통의학의 오장은 서양의학의 해부학적 장기랑은 다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구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능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애초에 다른 차원의 과학이란 말입니다. 이 주장은 논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어요. 결국 이 엄청난 위기는 역설적으로 전통의학이 가만히 앉아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된 거죠. 그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폐지한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의 의사들과 대중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났어요. 이건 단순한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이 열망이 모여서 결국 정부를 움직였고, 전통의학을 대표하는 공식기관인 중앙구기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6년에는 서양의학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정말 드라마틱한 과정이었어요. 자, 이렇게 1930년대에 치열했던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통과 현대는 과연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 이 질문 비단 의학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하나만 꼽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전통의학의 생존은요, 단순히 옛것을 지켜낸 수동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거대한 위기 앞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미래를 향한 자리를 당당히 쟁취해낸 능동적인 변혁의 역사였다는 점입니다.